식톡톡.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늘 식톡은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김하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글 쓰는 김하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장의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톡에 앞서서 지금 좀 배고프시죠? 네네. 저도 좀 많이 배고픈데 오늘 여기가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음식으로 식톡을 할지는 이분의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뭐예요? 돼지갈비. 제가 좋아하는 오늘의 식톡 메뉴, 돼지갈비입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지갈비 같은 특히 양념된 고기들이 쉽게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구울 수 있을까요? 부진을 해야 되는데요. 좀 자주 뒤집으신 다음에 미리 자르게 되면 고기가 작아지게 되게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자주 뒤집은 다음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때 이제 잘라서 조금 더 드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부지런하게 뒤집어야 되니까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 많이 알아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빛깔이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죠. 진짜 안에서 양념이 싹 달달함이 잘 익었습니다. 이사님 어떠세요? 예, 맛있네요. 다른 집보다 좀 덜 단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우리 입엔 좋네요. 차차차. 다시 이제 식톡으로 돌아와서 제가 소개를 할 때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념사업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고장이 낳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시잖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독립운동 과정, 그분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시민들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선양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1978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에 단재 선생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03년도에 사단법인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단체하고는 또 별개로 우리 청주 지역에서 1996년도부터 그 단재 문화예술제전 추진위원회라고 또 이제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청주에서 이제 별도로 사업을 해왔어요. 이게 재작년에 이제 그 서울과 청주의 두 단체를 굳이 나뉘어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 해서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 그 사무국이 이제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단재 선생 기념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의 계기는 어떤 마음으로 동참을 하신 건가요? 이제 그 단재 신채호 그러면 청주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그 청주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청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이 정신적인 지주 이런 형태로 단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렵에 이제 지역에서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선양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뭐 너나 없이 다 거의 자기 일처럼 참여를 했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도 여러 번 찾아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람이 있죠. 청년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행사들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성과도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단재 연구를 한다거나 활동을 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럴 때 매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념사업회 이사님으로서 오늘 식톡에 모셨는데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어떤 작품을 쓰셨나요? 뭐 제 작품을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그 글 쓰는 걸 먼저 했던 직업적으로 글을 썼던 사람이고요. 뭐 다양한 책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 쪽에 운동하면서 그 백두대간 관련된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개를 몇 개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5개 정도 대표 고개를 취재해서 책으로 낸 고개를 찾아서라는 책도 있고 또 백두대간에서 이제 그 설화 우리 옛날 백두대간 현장에 서려 있는 설화를 몇천 편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한 50편을 추려서 설명하고 내용 정리하고 이제 현장을 이렇게 같이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낸 적이 있고 또 이제 제 개인 문학 작품도 낸 적이 있고요. 뭐 공조 이런 거 다 치면 한 10권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번지시면서 지금도 글 쓰시는 걸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최근에도 어떤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신 게 있으세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5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이제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단재 선생님 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국내 5개, 5개국의 이 흔적,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를 다 답사를 해서 이제 단재 기행이라고 하는 국내의 5개국 로케 한 책을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떤 전시 기록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관련 일을 하면서 좀 몇 가지 분야에 이렇게 목적을 뒀던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연극을 한 편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것도 지금 3번째 앙코를 올해 했는데 이미 만들어서 청주 중심으로 공연을 했는데 뭐 특히 청년 학생들 와서 본 친구들이 뭐 제가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영광스럽고 참 감사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도 좀 드셔야 되는데 식덕이니까 조금 이제 드시면서 네네.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사장님, 저희 공깃밥 2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는 또 이렇게 누구나 어린 시절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굉장히 못된 아이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이 심하고 개구장이고 그 아주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어린이였다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의외네요. 지금의 모습이랑은 매치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럼 그때는 꿈이 혹시 그때도 작가셨던 거예요? 네, 저는 중학교 한 2학년 무렵부터는 뭐 돈만 생기면 가서 시집을 사서 받고 그때부터 한 번도 꿈이 시인 이외에는 바뀐 적이 없었어요. 와. 이게 막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네.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게 진짜 꿈이고 또 어떤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네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상황은 좀 바뀌죠. 우리가 이제 흔히 시를 이야기할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나이가 있고, 김소월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나이가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윤동주처럼 어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김소월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삶의 애환이라든지, 혹은 또 더 나아가서 뭐 이육사라든지 우리 독립운동가 시인들처럼 시대적인 문제 또 현실의 문제하고 어떻게 결합이 돼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마다 이제 시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렸을 때 꿈꾸는 뭐 장래 희망으로서의 시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삶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니까 뭐 어린 시절의 꿈을 그 시인의 꿈을 이뤘다 못 이뤘다라고 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이제 큰 그 책무 같은 거 또 역할 같은 거 이런 걸 고민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신 건데 쉬는 시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시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시인이나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다 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직업을 병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한때 제 서재 집 이름을 그 정말 독특하게도 문옥이라고 글을 쓰는 감옥이라고 지어놓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글을 써서 이게 누에처럼 이렇게 뽑아내요. 별로 이렇게 이제 일하는 거와 여가가 그죠. 잘 구분이 어렵죠. 그럼 그 문옥이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나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식톡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식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식톡을 하고 싶다.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뭐 물어보나 마나 단재 선생님이시겠죠. 중국 상하이에 가면 이제 단재 선생이 계시던 유적지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우리 임시정부 청사 바로 근처인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왜 저 루아 커피라고 그러죠. 루아 네. 커피 아시죠? 고양이 사양 고양이 네네. 그 배설물에 나오는 그 루아 커피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계셨으면 그 루아 커피 가게를 모시고 들어가서 선생님 이게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라는데 드셔보세요라고 하시면 워낙 개팍한 분이시니까 혹시 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책에다가 그런 기록을 한 적도 있었는데 뵙고 싶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오랜 시간 선생의 정신을 이어오면서도 매 해마다 어떤 마음가짐이 늘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의 또 자세한 활동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단재와 관련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아직 하지 못한 숙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단재 신체호 평전을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벌써 영광스럽고 얼른 이렇게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사님의 의미 있는 뜻깊은 활동을 응원하면서 오늘 식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사님. 갈게요. 씩씩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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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톡